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12월 달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영향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이 12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이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를 일부 완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증시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였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을 확인을 했지만 이 에너지나 식품 쪽에서 계속 꺾여왔던 인플레 주요 지표들과 달리 올라가기만 했던 이 임금 상승이 꺾이기 시작을 했다. 가장 걱정이 된 부분에 완화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날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도 49.6을 기록해 위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시장은 지금 이 안 좋은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숨을 쉬자 그러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리사 쿡 페드 이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시장의 물가 정점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최근 나타난 고무적인 조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이는 큰 걱정거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리치먼드 연은 총재나 아니면은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 금리에 있어서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이거를 그냥 한 주 정리를 하자면 인플레이션 잡히면은 금리 인하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인플레 안 잡힌다? 그럼 주구장창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인플레가 조금씩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표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기대감이라는 걸 갖기 시작을 할 것이고 우리는 선반영이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증시의 바닥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빠르면 1월에서 2월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길어도 3월 달부터는 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반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 73.77달러로 플러스 0.1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률 지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농업 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업이 떨어진 부분들 역시도 지금 인플레가 고점에서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인플레가 완벽하게 고점을 찍고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달, 3월달 FOMC에서 금리가 각각 25bp씩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bp씩 두 번이면 미국 금리는 최종 5.00%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드는 딱 한 가지의 생각. 시장의 예상치 그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러면 요 그대로 간다면 악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결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CPI의 예비치가 한 자릿수로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물론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하긴 해야겠지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호재들의 시장이 반등을 해서 저점에서 약간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도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반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조금씩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계속 보일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업들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 많은 PF를 가지고는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외에도 유동성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 자체가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유동성 적으면 애초에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는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판매 대수는 전기차가 비싸다 보니까 이전과 대비해서는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쪽이 내연기관을 어느 정도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투자를 포기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외에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 투자 축소도 없다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게 결국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점유율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확보된 시장에서 나중에 반등장이 왔을 때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나 삼성은 이 반도체에서 적자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 적자를 메꿀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적자로 연결이 안 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고요. 이외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복 여행이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새로운 사업들을 수주받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를 CES에서 휩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격 진료가 한국에선 불가능하다 보니까 한국에선 철저히 외면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치권에 통한다면 규제가 빠지는 모습 일부나마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기대감 때문에 이 헬스케어 관련에 대한 이 가격의 상승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전쟁 수혜국으로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베트남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엑시트를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국가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 이 수혜주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정리 한번 이렇게 싹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한번 참고하고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드디어 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61선과 21선 돌파가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21선 돌파하면서 확실하게 힘이 붙는 거 보이시죠? 응축된 힘이 위쪽으로 발산을 하는 것처럼 현재 위치의 이런 양봉으로 오늘 또 끝나주게 된다면 내일 또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랬을 때 핵심 내용들 어떤 거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스로 보자면 뭐 두산은 항상 좋았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일단 개미년 첫 체코와 폴란드의 원전 수주 회의를 한수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집트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수주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두산 입장에서는 주기기를 생산해서 납품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 만큼 먹거리가 많아진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먹거리가 많아지게 된다면 두산의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 기대해보기 좋을 것이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또 먹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두산이 받고 있는 수주 물량을 보시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위치에서
이 사업적으로 만들어낼 수 이익의 기회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좋은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게 된다면은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 들어오는 내용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두산의 사업적인 부분은 오늘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이거 보고 딱 느꼈습니다. 아, 올라가겠구나. 근데 지금 이 올라가는데 예비치를 딱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만약에 양봉 두텁게 끝나면은 이 수치보다 높은 위치에서 오늘 끝날 수 있는데 유지가 금요일과 이어서 월요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도 저는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외국인 수급 1순위, 기관 수급 2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물량만 털린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 이 61선 보면 될 것 같은데 21선까지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전 영상 틀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있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간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단을 뚫어주면은 121선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위치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이 있었던 만큼 네 번째에도 눌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니까 뚫을 수 있다가 아니라 눌릴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 볼린저 상단을 뚫고 나서 121선에서 눌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부근에서 만약에 종가가 끝났어요. 그때 뭘 봐야 되냐면 수급 보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처럼 얼추 그 위치까지 갔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샀다? 이런 모습이 여기서 또 나오면은 야, 이거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수급 자체가 상승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동력이 많으면 그 다음 스텝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서 눌렸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좋으면은 그 다음을 노려보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눌린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1순위로 놓고 보시면서 괜찮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121선을 뚫게 된다면 저는 그 다음 비어있거든요, 텅텅. 해서 481선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마저도 수월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매물대가 2만원에 있기 때문에 2만원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두산 지금 상당히 좋은데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 순간의 사업적인 부분이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 계속해서 언급이 되게 된다면은 수급과 함께 한번 봐보자. 근데 지금 매우 훌륭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쉽게 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은 61선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1차적인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121선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 수급과 함께 수월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481선을 1차 목표로 그리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2만원 아래 부근을 두 번째 목표로 잡으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분석을 쫙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현재 이 채널에서 채널에서 멤버십 영상이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올해 한 해 동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쪽 그리고 AI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셀바스 AI 급등 나왔죠. 이런 것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에 많으면 2번에서 3번 짧으면 한 번 정도 올라가는데 오늘 한 종목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요거 같이 보실 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며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